와, 이제 내가 진짜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할 만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너무 소중해. 저런 어려움에 내가 또 들어가야 된다고? 약간 이러면서.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럼 그걸 하면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은 씨가 생각하는 연애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많이 즐기는 사람들의 연애라고 떠올릴 때 심상은 아예 다를 거예요. 아, 정민 씨 아니에요. 나 정미 들어간 적 없는데. 저는 상관계가 약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대학교 가면서 하게 뭐 이런 거 막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사람들이 연애하잖아요. 자기 취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맞는 사람을 충족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예능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데 현실에서 어려우니까 연애 예능을 찾고, 그러다 보면 연애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현실의 연애율이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약간 정반합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 말 들으니까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취향이 무디고 별로 없어야지 더 많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는 기준이 별게 없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자기 취향도 잘 알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뭐 너무 디테일해지니까 오히려 현실에서 그런 사람 없는데 못 찾는, 그런 프로를 보면서 오히려 더 그 이성에 대한 취향이 확고해진 걸 수도 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못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근데 저는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 게, 연애라는 게 관계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 환승연애에서도 사람들한테는 다 잘하는데 내 엑스한테는 되게 나쁘게 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관계가 이렇게 갖춰지면 더 어려운 게 있잖아요. 연애라는 관계를 되게 복잡해하고 그럴 바엔 그냥 안 하고 그냥 내 커리어나 뭐 이런 거 내 취향에 맞는 거에 더 관심이 있고, 그런 연애 프로그램은 일반인이라서 거리감이 가깝지만 적당히 거리감이 있어서 간접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저는 연애 프로그램을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진짜 연애를 프로그램만 보고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연애 프로그램이 생기니까 오히려 연애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의견을 종합하면은 연애 프로그램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연애를 못하게 어렵게 만든다 현실에. 이건 저는 있는데 연애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면에서 동기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전 오히려 사그라들던데. 그러니까 저도. 어렵다 이게. 근데 어느 포인트가 있겠다. 이게 재밌다. 저런 어려움에 내가 또 들어가야 된다고? 약간 이러면서. 전 그 생각도 했어요. 와, 이제 내가 진짜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할 만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너무 소중해. 내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젊은 층들이 좀 그러니까요. 연애를 안 하나? 네, 진짜 자기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다치는 게 싫은 거야. 상처받기 싫고. 오은영 열풍이랑 연애 그니까요.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자기 경험 중요하고 자기 경험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의 경험을 만들어 왔던 기존의 관계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잖아요. 상처받기 싫고 내 내면을 오히려 가꿔야 될 때지, 그렇게 막 부딪히면서 관계를 쌓아나가는 시기가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강한 의견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남성이랑 여성이 10대, 20대 겪었던 경험이 너무 다르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군대를 기점으로 진짜 달라진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남성들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성들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여성들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남성들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현실 속 남성의 이미지와 이미지 속 남성 이미지가 다르고, 근데 그 괴리가 저는 좀 남성한테 많이 크다고 생각해요. 약간 제가 그런 페르소나들 많이 봤거든요. 남중 남구 뭐 공대 근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분들 한 30살까지 연애 안 해보시고 그러면 어떤 여성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그 현실의 것과는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어른들이 이제 결혼시키고 어떻게 하고 하니까 그게 가능했을 수 있는데, 요새는 그거 말고도 되게 취향 즐길 거 많고 할 거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이성인 친구도 없는 거. 그럴 확률이 커요. 저는 그게 꽤 있다 생각해요. 그 남성 페르소나 중에 저희가 사회 속에서 지금 사회의 주류 담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한켠 어딘가에는 인터넷 세상 속에는 큰 한 세력이 있어서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페르소나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사실 그 페르소나들을 꽤 많이 봐서. 너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렇게 소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소수라고 하면 소수고 인터넷에서만 존재하는, 밖에 나와보면 그렇게 막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엄청 많다고. 저는 엄청 많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남중 남고 공대 이런 사람은 많은데 그렇게 약간 30살까지 저는 많은 것 드물긴 한데 같은데요. 있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30년이라고 생각하면 길잖아요. 제가 그 먼저 가본 결과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30살이어서. 근데 회사도 다니고 이러면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그냥 가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연애 안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성의 이미지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그쵸.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여자분이 맞아요. 있을 이렇게 거고 만나면 대화를 할 하고. 거 아니에요. 확증 편향, 그쵸. 확증 편향 있을 수 있죠. 믿는 대로 보고 휴리스틱 보는 대로 믿는. 뭐 아, 이런 거 있을 있잖아요. 암만 현실에서 뭘 봐도 내 편향을 뚫지 못하는 얘는 이럴 것이고 이 세대의 요 성별은 이럴 것이고 자그마한 친절에 나 좋아하는 건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든지.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네, 거예요. 아까 근데 방금 그런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네,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여성들도 여성들이라고 일반하긴 했는데 하여튼 뭐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디테일한 이미지가 생긴 거잖아요. 점점 그런 것도 하나의 저는 남성 전체를 일반화하진 않지만 일종의 강력한 판타지라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양쪽 다 판타지가 있는데 그 판타지와 현실의 괴리가 굉장히 좀 있다. 둘 다. 그 괴리가 커져서 연애를 안 한다? 그것도 전 하나의 좀 좋은 설명 방식인 것 같아요. 그 괴리가 상당히 커요. 인생 스테이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일스톤이라는 게 있어서 30살쯤 되면 이제 결혼 준비를 슬슬 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열심히 뭐 소개팅을 하든 선을 보건 해서 결혼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30까지 연애 안 했을지언정 내가 35에는 할 테니 집을 살 자금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원룸 같은 데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집에 있다가 어차피 나 결혼하면 나갈 거니까. 근데 저희 세대부터는 저희 머릿속에는 없대요. 결혼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언제 꼭 해야지가 되게 없으니까 연애도 후순위로 밀려가고 일단 나한테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그 인식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한다 하면은 내 시간을 할애한다. 더 큰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커요. 얻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먼저 뭔가 나의 것을 내어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선뜻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감안하고 포기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요즘엔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저도 이런 약간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 이게 저희가 기존에 믿었던 것들을 다 기회비용으로 인식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자녀도 그래요.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이 사회 환경 속에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투자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지금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얻는 즐거움, 나의 인생에 그건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게 엄청. 저는 그래서 아까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얘기했을 때 오히려 과거에 내가 더 이타적이었나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이제는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할애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기획비용 따지게 되고 네.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좋아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과한 사회화. 예전에는 지금보다 돈이 더 없었죠. 학생 때. 근데도 그 더 가난했는데 더 열심히 그랬단 말이야. 뭐가 그래서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타심의 문제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쵸. 네. 연애 프로그램이 뭐 연애 감정의 외주화라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보니까 네, 일리가 그런 있는 것 말 같아요. 같은데요? 저희가 네. 알게 모르게 락인 된 거예요. 이 외주화 서비스에. 못 나가. 전 그런 거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다 봤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충족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연애 감정에 종민 씨도 그 안 본다 어쩌니 저쩌니 생물학적 뭐 어쩌니 하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내용 다 저는 알아. 약간 주입당했어요. 규민 씨 알죠? 규민 씨. 다 아는데 이제는 약간 주입당했어요. 근데 방금 연애 감정에 외주하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저희 했을 때 그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연씨. 미연씨라는 게임인데 물론 제가 플레이해봤다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제가 어떤 선택지를 그 호감작이라고 하거든요. 호감을 잘 작을 하면은 호감작? 네, 그 주인공한테 호감작을 잘 하면은 결말이 바뀌어요. 그 결말 보려고 저 나 안 해봤는데 하여튼 결말 보려고 이제 그거 하게 됐는데 호감작이 그러면 쉽지가 안 않아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 호감 결말 진짜 그거를 많아요. 하나 그런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충격적인 종류도 어떻게 헤어지는지도 다 다른 거죠. 어떻게 안 이어지는지도. 있고. 네 맞아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거 버전마다 달라요. 근데 그게 연애 시뮬레이션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실제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때 도움이 돼요? 저가 뭐 남성들 다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는 거는 공략이잖아요. 사실 퀘스트잖아요. 그쵸. 퀘스트 게임은 네. 그게 완전히 연애 전체의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퀘스트 구조로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쉬운 구조로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세상의 현실의 연애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맞아요. 시뮬레이션이라는 점이 시뮬레이션은 훨씬 핵심이네요. 쉽잖아요. 그럼 그걸 하면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런 그냥 게임으로서 즐기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미묘한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미묘한 어딘가에 있는데 근데 예은 씨가 생각하는 연애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연애라고 생각하는 때 떠올리는 심상 그거와 그걸 많이 즐기는 사람들의 연애라고 떠올릴 때 심상은 아예 다를 거예요. 정민 씨 아니에요.
나 정미수랑 한 적 없는데. 네, 전 좀 이걸 과감하게 일반화하자면 이게 약간 남성형 뇌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 남성형 뇌가 있어서 공략이 네, 있으면 그거대로 하고 싶은 게 네. 좀 더 남자들한테 있는 기질일 수도 있죠. 같은 연애라는 단어를 두고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막 사회화가 많이 안 되신 분들의 사례 같은 거 보잖아요. 연애할 때 카이스트 학생의 그 소개팅 썰 하면서 다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거. 근데 좀 보면서 야 저렇게 재밌는 얘기를 왜 재미없어 하지? 다리가 서 있는 그러니까 어떤 간호사가 카이스트 학생이랑 소개팅을 했대요. 근데 무슨 다리가 왜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막 1시간인가 이렇게 했대요. 왜요? 그 자기가 그걸 말해주면 재밌을 것 같고 네, 자기의 더 생각에는 어필하기 위해서. 유머야? 유머? 그렇겠죠? 내 세계관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 근데 오히려 거기에서는 그 소개팅한 카이스트 학생 나오세요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왜 괴롭혔냐 이런 식으로. 근데 전 그거 이해 못했어요. 그걸 처음에. 올린 거예요. 뭐가 괴로워? 저희가 택시를 탔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산업화 시대 가면서 전 대통령이 수요없는 공급이네. 수요없는 공급 뭐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게 본인은 이게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이고 재밌을 거고 연애에 적합한 행동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데 근데 저는 근데 사실 그 사례 보고도 처음에 이거 왜 문제야? 진짜 이랬어요. 21~22살 때 처음 봤는데 정민 씨 같은 사람이랑 만나면 되겠다. 그 사람. 이제는 저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저도 알아서 이게 사회화가 된 거잖아요. 혹시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셨나요? 그러게요. 이게 제가 옛날에는 진짜 과학 완전 덕후여가지고 이걸 막 주입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 세관에서 중요하니까. 근데 아무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제 더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데도 첫 번째로 그냥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고 재밌는 이슈인데 그 이슈가 존재하는지 모르고 알고 싶어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서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사회화된 정민 군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데 이제 내가 남들한테 전파하는 거는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정의? 예를 들면 연애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통념은 뭔지 이런 걸 분석하는데 더 열심히 시간을 쏟고 이게 하트 시그널에 그게 있었어요. 이게 나름의 시뮬레이션인데 상대방이 김현우 씨한테 이렇게 여쭤봐요. 오늘 머리 묵은 게나 푸른 게나라고 물어봐요. 연애 시뮬레이션 배웠으면은 그 답변을 못해요. 김현우처럼. 김현우의 킬링 포인트였는데요. 묶은 건 뭐라서 좋고 푸는 건 뭐라서 좋고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묶는 게나 푸는 게 나면 그 두 가지 안에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김현우가 평소에 아니면 오늘이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시뮬레이션으로는 배울 수 없는. 근데 나도 생각 못해. 근데 진짜 묶으면 어떻고 풀면 어때? 약간 이런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아니면 오늘 이건 좀 다른. 과학자네요. 이거 왜냐면 저도 그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이야? 아니면은 오늘? 이런 포인트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랑 비슷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라면 그 제조업체 그걸 보냈대요. 물을 3분 정도 끓이라고 하는데 넣기 시작하는 후부터인가요? 넣고 나서부터인가요? 보냈을 때 답변이 표준 대기업을 상정한 질문인가요? 라고 오니까 이 라면 회사를 믿게 됐대요. 제가 김현우 씨의 답변을 봤을 때는 역시 과학적이군. 좋은데? 약간 인문학적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과학적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평소에 했던 그 당신의 제너럴한 형태야? 아니면은 오늘을 지금 특정한 상황을 말하는 거야? 디폴트야 아니면 그쵸. 디폴트 값이야? 설정부터 맞춰야 한다. 변수가 어디로 세팅되어 있는 거야? 그 전역 변수야? 지역 변수야? 디프 헬스. 네, 그쵸.